New York appeals court has thrown out a $500 million fine in a civil fraud case against President Trump, his family, and his company. The court upheld a lower judge's ruling that found Trump liable of fraud by inflating his wealth to secure better business deals, but called the monetary penalty of more than $515 million excessive. Chief investigative correspondent Aaron Katersky is here with more. So, Aaron, what went into this decision? This is a 323-page opinion from the Appellate Division's First Department, and the judges are not in agreement here, but it appears they have found that after a 3-month trial, 특정 결정들은 관련된 금액 자체보다는 항상 주변부에서 활동해온 이들에 대한 시스템의 태도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2025년 12월 26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확정 판결에 따른 미납 사실을 확인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산 및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조치에 공식적 개시를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각적인 재정적 규모는 제한적이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의 고의적 채무 불이행에 대해 관망해온 제도적 관행을 깨뜨렸다. 긴급 조항으로 제출된 이 허가는 압류 및 주간 세금 통지 메커니즘의 가동을 허용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단지 미결 법원 판결로만 취급되던 판결을 강제 집행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움직임은 이전에 금전적 제재를 받은 그룹 중 하나를 대리하는 법률팀 소속 변호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단순히 미납금뿐만 아니라 자산 희석 가능성이 있는 재산 재편의 예비적 증거를 근거로 삼았다.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에는 가족이 지배하는 지주회사 간 재산 이전 기록, 최소 2개 주에서 은행 보증 취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유한회사 계약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공공 기록 접근 및 세무 데이터 교차 분석을 통해 확보되었으며 집행 좌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주장은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흔히 제기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공인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근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청구의 인용과 재산조사 명령의 발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절차적 대응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사법부가 연방행정부 최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법적 집행의 지속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선택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사법부가 제도적 복잡성이나 정치적 중요성을 핑계로 한 결정의 무기한 연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항소 절차가 종료되면 집행 대상자의 신분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법이 이미 마련한 수단을 통해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법원이 정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결정과 그 적용 사이의 간극이 전술적 면책의 영역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소송의 역사는 민사 소송에서 비롯된 재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장기적 저항의 경향을 보여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적 절차적 분쟁, 소송 외 재협상, 형식적 지연 등 연기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권 제한 조치의 직접적 적용을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의 법적 채무를 운영상 문제로 전환시켜 그의 사업체 유동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례는 해당 조치의 제도적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주 법원과 지역 부동산 자산 등기소 간의 연계에 따라 유사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동일 성격의 다른 결정들도 더 적은 조항으로 집행될 수 있다. 세무 데이터베이스, 등기소 기록, 전자사법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은 이러한 결정이 더 신속하게 복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비록 이 특정 사례에 관련된 금액이 제한적일지라도
집행 모델로서의 체계적 기능이 개별적인 재정적 영향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모 면에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제도적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관의 운영을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전환점을 이해하는 것은 시스템이 외부 압력이 아닌 자체 내적 논리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심화하고자 하는 분석 유형입니다. 사소한 움직임이 정의와 정치의 메커니즘에서 더 광범위한 변화를 암시하는 지점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저희 보도를 계속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대통령을 둘러싼 단발성 사건을 넘어 미국 각 주의 사법기관, 규제기관 및 등기 시스템 간 수렴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수렴은 명시적 조율 없이도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운영되던 기관들 사이에 실질적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방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의 자산에 대한 강제 조치를 승인함으로써 향후 등기소, 주 세무국, 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 그리고 유사한 소송을 다루는 주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각 기관이 형식적 자율성을 유지하더라도 이러한 동기화의 실질적 효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의 변혁적 잠재력이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면상 무관해 보이던 이전 판결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뉴욕주 대법원은 이미 2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트럼프 기업 그룹이 사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특정 자산을 이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조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다른 관할권에서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산 제한 조항은 새로운 무게를 갖게 되었다. 예외로 여겨졌던 뉴욕의 판례는 이제 대통령과 연결된 기업 구조의 운영 한계를 보다 정확히 규정하는 광범위한 조치들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왜 초점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기다리는 형사 영역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민사 영역으로 이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사 집행의 논리는 형사 논리와 다릅니다. 형사 영역이 탄탄한 증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 영역은 다른 기준에 반응합니다. 채무 불이행, 집행 좌절 위험, 비정상적인 자산 이동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드시 더 주목받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영역의 분리는 왜 동결, 통지, 계약상 제한과 같은 조치가 더 복잡한 형사 논쟁과 병행하여 허용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제도적 환경도 이러한 속도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분산된 활동 이후 연방 및 주 법원들은 점차적으로 등록 정보 통합 및 자산 교차 확인을 위한 기술적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금, 은행, 부동산 데이터로 구동되는 자동화 플랫폼의 증가하는 사용은 채권자 변호사들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로를 더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자산 분산이나 불투명한 법인 구조를 이용한 전략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12월 26일과 같은 판결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수단이 더 효과적이 되었고 의도적인 지연에 덜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수렴을 강화하는 또 다른 요소는 항소법원의 역할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임기 주기로 임명된 이념적 성향이 다양한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들의 역할입니다. 최근 소송의 계기가 된 원래 제재의 경우 서로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항소법원의 만장일치 확인은 기술적 정당성 요소를 더해 정치적 이해 제기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법원 간의 상호 검증은 채권자의 입지를 강화하고
대중적 영향력이 큰 소송에서 채무자의 협상 여지를 약화시킵니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순간의 시스템은 내부 논리에 부합하는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이는 제도적 예측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변수들의 연계는 플로리다 법원 결정의 실질적 효과를 확대한다. 분쟁 금액이 대통령의 신고 재산에 비해 미미하더라도 가동된 메커니즘들은 원소송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자산 동결 가능성이 열리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집행 가능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도 선례를 근거로 유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을 다양한 법적 맥락에 맞게 조정되지만 유사한 근거를 가진 반복 가능한 조치의 촉매제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증식 능력은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자산 상황을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주시하는 분석가들을 우려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 조직그룹 계열사 관련 전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명의로 담보된 부동산 담보 대출 계약을 보유한 은행들은 법적 위험 노출 정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압류가 임박하거나 신탁 매각이 차단될 경우 관련 기업의 재융자 또는 자본 확충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민감하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 양상을 형성하는 법적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근거 있는 보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본 채널은 이러한 제도적 움직임을 필요한 깊이로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최근 승인된 조치들은 그 제도적 영향력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민사 분야 행정법 경험이 있는 법학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전환점이 아닌 역사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온 과정의 논리적 연속으로 본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적 장치는 적어도 50년 전부터 이러한 유형의 조치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고 있었다. 부족한 것은 권력 위치에 있는 대상에게 이를 적용할 추진력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로리다 주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것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제도적 예우가 합법적 메커니즘을 침묵시킨 후 법체계가 책임 추궁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이 사건을 통해 사법제도가 정치적 영향력, 기업적 역량, 미디어 노출도를 동시에 갖춘 행위자들과 마주해야 하는 새롭고 아직 불안정한 모델의 전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인물은 민사 책임의 전통적 경계를 도전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사법부는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막대한 자산 주변에 구축된 보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가장 큰 도전은 조치의 법적 근거가 아니라 다중보호 계층과 분산된 관할권을 가진 기업 네트워크를 뚫을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향후 몇 차례의 판결이 사법부가 새로운 적용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운영상의 어려움 앞에서 물러설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긴장은 구체적인 집행 능력에 집중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고 기술적으로 근거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전통적인 사법회로 밖에서 운영되는 여러 기관에 달려 있습니다. 등기소, 은행, 재산등록기관, 금융규제기관, 신용운용사 등의 기관들이 조율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기여는 행정적 장벽, 제도적 저항, 외부 압력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판결의 실질적 효과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확고하더라도 실행은 광범위한 행위자 네트워크의 운영적 경호성에 달려 있으며 바로 이 네트워크가 현재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법적 규범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위자들과 마주할 때 발생하는 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주목받는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항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소송 활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조치의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여기에는 특정 법원의 관할권을 다투고 주 법원에 병행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 조항의 대체 해석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절차적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드물게 사용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들이 이미 확정된 결정을 무효화할 수는 없더라도 그 적용을 지연시키고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만 그 효력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바로 이 모호한 영역, 법적 확정과 실제 적용 사이에서 미국 제도 정치의 본질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는 법적으로 의미하는 바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운영되던 행정 및 금융구조의 기능에 부과하는 영향으로 인해 분수령이 됩니다. 이전에는 기술적 부서로 여겨졌던 부서들, 자산 등록, 금융거래, 재산권 확인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이제 자신들의 결정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의사 결정 축의 이동, 즉 법적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적 운영적 영역으로의 확장은 지금까지 지하에 묻혀있던 구조적 갈등을 가시화시킨다. 그리고 바로 이 덜 눈에 띄는 분야에서 현재의 집행 모델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또 다른 강력한 논쟁 요소는 사법 결정의 상징적 역할에 대한 논의다. 헌법주의 전통에 뿌리를 둔 법학자들은 공인에 대한 소송이 처벌 기능뿐만 아니라 피고의 지위와 무관하게 국가가 제도적 과정을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가들에게는 해당 맥락에서의 법 적용이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판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 기술적 기반을 훼손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긴장은 단순히 판결 집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대응의 과장이나 중립화를 피하면서 합법성과 공공서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는 시도 자체에 있다. 현 시점에서는 상황이 불확실하다. 다른 법원들이 지금까지 취해온 동일한 입장을 따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정치적 법적 압력이 증가할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도 없다. 유일한 확실성은 한 선이 넘어섰다는 점이다. 공식화된 결정의 무기한 연기에 대한 역사적 관용의 선이다. 이 새로운 단계가 제도적 논리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실질적 어려움 앞에서 포기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따라서 향후 몇 달은 세력 구도가 유지될지 변화할지 붕괴할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 그의 동맹들의 움직임, 그리고 상급 법원의 대응에 따라 제도적 구도는 상당한 재편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아직 형성 중인 과정을 고려할 때 전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 공개 발언, 중간 결정, 기술적 법적 기관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은 시스템이 선택한 방향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